안녕하세요. 빅스비 캡슐 오어스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구스플로의 이정기라고 합니다. 순서를 진행을 하기 전에 목차를 알려드릴 텐데, 일단 저희 회사에서 이 캡슐에 적용된 앱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저희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쉽고, 오어스를 할 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앱 소개를 먼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어스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조금 다들 아실 텐데, 조금 이론적으로 원래 이런 개념이다라는 식으로 짚고, 다음에 실제로 저희 서버에서 진행됐던 적용했던 코드에 대한 예제를 제가 좀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캡슐에 대한 그 다음에 캡슐에 대한 설정에 대한 거를 코드로 설명드리고 시연을 한번 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앱을 소개를 저희 거를 먼저 해드릴 텐데, 배송지킴이라는 앱으로 캡슐을 현재 만들었고요. 이 앱에서 오어스가 지금 기능하는 부분은 저희 앱 자체의 회원 기반이기 때문에, 회원 기반에서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어스 연동을 삼성 캡슐과 저희 앱의 회원, 그걸 통해서 오어스로 연동하는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어스 적용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어스 구축은 일단 저는 자바 개발자라서 자바의 스프링 부트 형식으로 썼는데, 스프링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스프링 시큐리티에 오어스 2.0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아주 다른 언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 시큐리티를 쓰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제로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쓰지 않았고요. 그랜트 타입은 많이들 쓰고 있는 어서라이제이션 코드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토큰 타입은 비어라 타입이고, 어서라이제이션 코드는 인증된 코드를 통해서 처음에 어서라이제이션 코드를 먼저 발급받고, 이후에 토큰을 발급받을 때 해당 코드를 통해서 어서라이제이션 코드를 통해서 토큰을 다시 발급받고, 그 이후에 그 토큰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받는 형식을 말하고 있고요. 토큰 타입이 비어러라는 거는 별다른 인증 요소가 없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토큰 발급 이후에 별다른 인증 요소가 없이 토큰만 맞으면 인증이 성공됐다고 가정하에 데이터가 주고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큰 타입이 비어러라는 거는 토큰만 맞으면 데이터를 주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커스텀 방식, 그러니까 스프링 시큐리티 오어스를 쓰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오어스의 프로토콜은 따라가는 방향인데, 조금 제 입맛에 맞게 좀 변형한 부분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어스 2.0의 플로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은 리스폰스 서버라는 게 사실 오어스를 원래 그냥 쓴다고 치면 리스폰스 서버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안 쓰실 거고, 다른 데서 오어스를 쓴다 한다면. 근데 이 캡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캡슐에서 발화하기가 쉽게 뭔가 언어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리소스 서버, 여기서 해당한 리소스 서버가 저희 이제 앱에서 얘기하는 배송 데이터를 주는 서버를 말하고 있고요. 리스폰스 서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캡슐에서 발화하기가 쉽게 사용자의 말에 맞게, 예를 들어서 고객님의 리소스 서버에서는 배송 중인 택배 1개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다면, 리스폰스 서버에서는 고객님의 배송 중인 택배는 현재 1개입니다 라는 식으로 바꿔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자원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토큰을 발행하는 어서라이제이션 서버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오어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플로우를 보시면 처음에 캡슐의 유저가 발화를 하면, 이제 캡슐 쪽에서 발화에 대해서 이 머신러닝 통해서 인증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인증 요청하게 되면 오서라이제이션 서버에서 내부에서는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로그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내부 인증에 대해서는 그 구현하시는 분들의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다르게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내부 인증을 거친 후에 코드를 발급하게 되고, 이 코드를 발급된 코드를 통해서 토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토큰을 요청하게 되면은 이 코드가 맞는 코드인지, 그리고 사실 이 안에 스테이트라는 값도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 스테이트와 발급된 페어가 맞는 코드가 맞는지에 대해서 인증을 한 후에 토큰을 다시 발급하게 되고요.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응답을 토큰과 함께 응답을 요청하게 됩니다. 응답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리스폰스 서버에서 먼저 받고, 리스폰스 서버에서 실제로 필요한 응답에 필요한 자원,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요청한 후에 이쪽에서는 이제 토큰이 맞고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가 일반인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하기 더 듣기 좋은 그런 식으로 발화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럼 캡슐에서는 이 유저가 처음에 말했었던 발화에 맞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OAuth 서버에 대한 코드를, 그러니까 예제 코드죠. 예제 코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OAuth 서버에 대한 실제 코드를 보게 되실 텐데요. 처음에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제가 DTO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 이게 OAuth 2.0에서 쓰고 있는 표준 데이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액세스 토큰은 저희가 누차 강조한 토큰이고요. 이 리프레시 토큰은 사실 이 OAuth 2.0에서 보안 부분으로 좀 강조를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액세스 토큰으로만 접속을 했을 경우에 토큰만 맞으면 데이터를 다 준다, 비어러라는 타입이, 토큰 타입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유출이 됐을 때 뭔가 보안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 expires in이라는, 그리고 expire라는 이런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데이트라는 이거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expire는 토큰 값이 만료가 되는 날짜고요. expires in 같은 경우는 초인데 이게 미리세컨드 단위예요. 그래서 액세스 토큰이 예를 들어서 1분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6만이 될 거고, expire는 그 발급이 된 시점에서 1분이 더 더해진 시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하냐, 다시 코드를 발급받고 로그인 과정을 거쳐서 토큰을 다시 발급받냐, 그게 아니고 리프레시 토큰, 액세스 토큰을 받을 때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이 값도 같이 받게 되는데, 만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오서라이제이션 서버에서 이 토큰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발급받으세요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리스폰스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 리스폰스를 받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는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이 값을 통해서 별도의 그 로그인 과정이나 인증 과정이 필요 없이 내 리프레시 토큰은 이거니까 확인하고 다시 토큰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요청이 됐을 때 리프레시 토큰이 맞다면 오서라이제이션에서 다시 오서라이제이션 서버에서 이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발급하게 됩니다. 토큰 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비어러를 썼기 때문에 비어러를 쓰는데, 비어러 말고 다른 토큰 타입도 되게 많아요. 그 부분은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제로 비어러를 쓴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들 많이 써요. 다들 많이 쓴 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많이 쓰는 만큼 개발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적인 부분에서 가장 별도의 뭔가를 개발할 필요가 없는 토큰 발급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증 후에 코드를 발급받고 그 코드로 토큰을 다시 발급을 요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코드가 그 코드 값이고요. 이 에러랑 에러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은 HTTP 스테이터스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401 어너스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에러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상세, 디스크리션이라는 말 자체처럼 설명이, 에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다 이런 식으로 권고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언더바 같은 걸 쓰는 이런 문법 익숙치 않으셔도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쓰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 부분이 토큰 컨트롤러 부분인데요. 아래를 보시면 슬래시 어서라이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처음 엔트리 포인트가 무조건 이 부분을 타게 됩니다. 만약에 인증을 처음 받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이제 그 프로덕트에서 어서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프로덕트에 대한 클라이언트 아이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설정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이 본인의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테이트라는 거는 내가 보냈었던 코드 혹은 내가 보냈었던 내가 발급을 요청할 때 그 요청하는 사람의 혹시 나중에 누군가가 중간에 인터셉트를 해서 코드를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 내가 발급 요청한 게 맞다라는 값 같은 건데요. 스테이트, 상태라는 거죠. 되게 보통은 되게 랜덤 난수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지정을 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캡슐 쪽에서 오어스 인증 요청을 할 때 그때 이 스테이트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에 대한 유효성만 검증을 하시면 되고요. 오어스 서버를 만드실 때. 그리고 리다이렉트 UR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급을 요청했던 그 URI에서 내가 토큰을 받을 땐 이쪽으로 주세요라는 식으로 전달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리다이렉트 URI라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으로 다시 토큰이나 코드 값을 다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리스폰스 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서라이제이션 코드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이 리스폰스 타입 같은 경우도 오어스에서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임플리시트 같은 것도 있고 어서라이제이션 코드를 쓴다고 해야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받는 코드로 토큰에 대한 유효성이라든지 코드에 대한 유효성을 따진 후에 토큰을 발급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 리스폰스 타입이라는 부분도 꼭 필수적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코프 같은 경우는 사실 옵셔널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캡슐인데 캡슐의 비즈니스 로직이 그냥 단순히 보는 정도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리드라고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뷰, 뭐 어떤 사람은 뭐 캡슐이 봐라 말을 해주는 거니까 리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스코프는 되게 정해져 있는 게 없고 본인들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정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옵셔널하기 때문에 꼭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내부 인증 과정을 그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로그인이란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좀 이따 시연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내부 그 로그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코드를 발급받은 다음에 토큰을 발급받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토큰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토큰을 발급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클라이언트 아이디고요. 그랜트 타입이 저는 비어러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그랜트 타입이 어서라이제이션 코드고 어서라이제이션 코드일 경우에 코드의 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통해서 토큰을 발급받게 되고요. 그 발급받은 코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이슨 방식으로 토큰을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토큰을 발급받은 클라이언트에서는 바로 그 토큰 값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랜트 타입이 리프레시 토큰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S 토큰이 만료가 된 상황인 거기 때문에 저는 토큰에다가 같이 묶어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리프레시 토큰으로 토큰을 찾은 다음에 그 토큰을 갱신을 여기서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토큰, SS 토큰을 전달해주게 됩니다. 나머지인 것들 경우에는 400을 주게 만들어 놨고요.
이 부분은 이제 로그인 후 코드를 받는 부분인데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똑같습니다. 스테이트도 똑같고요. 여기 있는 이 스테이트와 요 위에서 요청을 하는 이 스테이트가 전부 항상 동일한 값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번의 루틴 때 스테이트는 항상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커스텀으로 쓰기 위해서 넣은 부분이라서 실제로 구성을 하실 때는 이 부분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클라이언트 시크릿까지는 안 써도 무방은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로그인 부분인데 단순합니다. 그냥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은 상태에서 유저 체크를 하고 있으면은 성공 아니면 실패 형식으로 리스폰스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그 값을 통해서 액세스 토큰을 가져오게 되는데 보시면은 리퀘스트 헤더에서 어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오어스가 원래 기본적으로 헤더에 어서라이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토큰을 주게 되는데, 토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보통 HTTP 모듈 추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빅스비 캡슐에서 HTTP 오어스 모듈을 써서 통신을 하시게 되면은 빅스비 캡슐에서 헤더 부분에 저런 식으로 어서라이제이션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비어러 띄고 이 토큰값, 발급받은 토큰값, 그거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그 어서라이제이션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토큰을 추출한 후에 그 토큰으로 유저의 아이디를 가져오게 되고요. 유저의 아이디를 가져와서 전달해 주게 되면은, 이건 이제 내부 비즈니스 로직적인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커스텀을 하실 부분인데, 그렇게 값을 가져가게 되면은 그 값을 토대로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 캡슐 시연할 때 쓸 그 구조인데요. 데이터 오브젝트인데요. 그냥 아이디는 흔히 아시는 그냥 이 데이터 로우에 대한 아이디 값이고요. 이 메시지 부분과 유저 부분, 그러니까 제가 예제로 만들었던 부분은 어떤 유저가 발화를 할 경우에 그 발화에 대한 메시지를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다른 발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요청하는 발화를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던 그 메시지 데이터들을 다 가져와라 라는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데이터 구조가 지금 그 구조인 거고요.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좀 이따 시연을 할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심플하게 다 가져오는 부분, 뭐 저장, 업데이트, 가져오는 부분들, get 리스트,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